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생쇼 대기하는 중간에 지금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1.9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현재 2% 넘게 또 하락 중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는 시장이 하락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또 시장을 땡긴 것이 바로 그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또 밤부터 새벽까지 일어났던 또 요즘에는 뭐 자고 일어나면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려 러시아 증시가 마이너스 13% 이건 폭락이라고 얘기하기도 또 그렇고 그죠? 보통 한 마이너스 3% 빠지면 지수 폭락이라고 하는데 무려 마이너스 13%,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대폭락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도 다 타격을 받았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오전에 좀 잘 버티는가 싶더니 지금 다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국제 정치는 본인들의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뭐 지수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 뭐 저희야 어차피 항상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생쇼에서 또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는 것이 숙명입니다. 숙명.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장 많이 어렵지만 또 이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은 그 기존 종목 중에 지금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그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편입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 제가 어제 그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뭐 계속 그 몇십만 앞에 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빠졌던 엘컴텍 오늘 또 오릅니다. 뭐 왜 오르는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금 관련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주목을 받으면서 엘컴텍이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조동화원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조동화원 제가 이제 배합사료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곡물 가격이 왜 움직이냐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 곡물 곡창지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크라이나 곡물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곡물 가격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진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사조동화원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이제 천연자원과 이제 유가, 석유 매장량이 또 높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가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대표적인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빅텍도 제가 넣어놨는데 오늘 9%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은 곡물, 유가, 그 다음에 전쟁 관련주, 방산주. 그리고 뭐 방산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면은 LIG 넥스원, 뭐 어떻게 보면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진짜 방산주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런 종목들은 그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 시스템, LIG 넥스 오늘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텍 그리고 제가 스페코도 넣어놨는데 빅텍, 스페코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쟁 관련 테마주들만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마성 종목들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도 편입을 했는데 우선은 이제 롯데관광개발 오늘은 이제 가다가 멈췄지만 그 어제 목표가를 좀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리오프닝 중에서 지금 센 게 제가 이제 한국콜마홀딩스랑 한국콜마를 생쇼에서 포트 편입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국콜마는 그 전에 이제 편입해가지고 포트에서 빠졌지만 오늘 그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콜마홀딩스는 제가 최근에 편입을 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0.71% 일단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이런 관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제가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리오프닝 관련주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 그냥 뭐 단순히 화장품 브랜드들은 오늘 뭐 그냥 지지부진하고요. 지금 이제 OEM, 화장품 OEM하고 ODM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 OEM, ODM 관련해서 또 다른 종목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요, 바로 현재가 16,250원에 코스메카 코리아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한국콜마와 거의 같은 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클리오하고 뭐 에이블 CNC 같은 곳을 주요 고객사로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화장품 OEM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이죠. 그래서 브랜드들이 이런 그 코스메카 코리아에 우리가 이런 컨셉으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싶은데 요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의뢰를 해서 만드는 게 OEM이고요. 그 다음에 ODM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아예 이제 컨셉으로 화장품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브랜드에 납품을 하면 그게 ODM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공장은 대부분의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ODM과 OEM을 모두 다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특히 이런 그 OEM, ODM 관련주들이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업황이나 이런데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요. 또한 그 재무 구조를 보면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기업 분석으로 좀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98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8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이죠. 예,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2020년 3월부터 이제 2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시작됐는데 2020년에도 영업이익은 99억이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23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른 화장품주들 빠지면서 이제 다 같이 빠졌어요. 이제 OEM, ODM 업체들도. 그런데 막상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재무 구조를 보니까 이 OEM, ODM 기업들이 다른 화장품주에 대비해서 굉장히 재무 구조가 좋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빠졌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한국콜마홀딩스 후속으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시장만 좀 좋아지면 뭐 정고점 19,500원인데 19,500원까지는 뭐 돌파는 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도 시장이 안 좋지만 한번 또 리오프닝 관련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지금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 치명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이나 그다음에 서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는 벗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것이며 네. 그런 것들이 화장품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뭐 마스크를 벗는 거는 지금 이제 유럽도 좀 달라요. 유럽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그 정부에서 그 코로나는 뭐 더 이상 이제 불치병이나 아니면 치명률이 높은 그런 병이 아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독감 감기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아예 그 국가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인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지금 그 백신 접종을 더 권장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주가 마스크를 좀 벗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그 확산세가 극도로 높아졌다가 이제 정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에 이제 오미크론 방역을 조금 그 해제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의 발표를 보면은 지금 이제 확진자가 25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3월 달 중순까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거는 꿈에도 못 꿀 것 같고요. 우선은 3월이 끝나고 3월 말,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이제 대선 끝나고 그리고 그 최고점을 찍고 안정되는 상황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조심스럽지만 우선은 뭐 정부가 뭐 다음 정부 정책이 또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끝나면 또 다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할지는 제가 감히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선은 정점은 제가 봤을 때는 3월 중순에서 말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좀 완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목표가는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9,8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